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질본 수장격인 파우치 소장이 지금 경제 재가동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하락할 수 있던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이렇게 하락 출발하였는데 막판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렇게 초반보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백신 개발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시장하고 아시아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과 유럽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WHO에서 발표된 확진자나 사망자 숫자를 보면 이런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프의 각도는 꺾이지 않았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 이외에 다른 곳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경제 재개에 따른 확산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주식공무원도 가까운 근교에 나가 보았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마스크만 끼고 있을 뿐 거의 예전으로 다 돌아온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식당들과 카페에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눌려왔던 소비 욕구와 최근에 지급된 정부의 구조 지원금이 때문에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이건 확실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이 소비의 꼭대기이다, 이런 가정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공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돈을 어떻게든 지금 빨리 소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는 와인, 과일 등 평소에는 잘 팔리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고가인 상품들이 팔리고 있고, 외국 해외 골프를 나가지 못한 부유층들은 지금 전국의 골프장을 풀부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신세계백화점에서 보여준 샤넬 명품백이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오픈런이 일어나기도 했죠.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소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경계감도 함께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에 당장 취해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구글에 모더나 주가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모더나의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또한 모더나 경영진이 코로나 백신 발표 직후에 스톡옵션으로 300억 원을 벌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가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자 이 주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스톡옵션을 이렇게 내다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신들이 만일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있다면 굳이 지금 현재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내다 팔 이유가 저는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28일 날 목요일 날 열립니다. 이 금통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추가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주식공무원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이번에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없어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 약 2달 정도의 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통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번 달과 3차 추경 등의 어떤 흐름을 보고서 다시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반드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초반에는 바이러스 진원지에 대한 이슈로 갈등이 생기더니 그 이후에는 미국이 중국의 기업, 대표적인 게 화웨이죠. 이 화웨이 등을 압박하면서 경제적으로 확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 양회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철회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같은 것은 사실 수익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주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놓는 것인데 이 프레임이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율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드리는데요. 지금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13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7.13이라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프락시 통화인 우리나라 환율도 역시 덩달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환율이 상승을 하면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지금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매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번 주에는 증시가 굉장히 극심한 눈치 보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지루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시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번 주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시장이겠구나, 지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센터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